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공지 보셨겠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생성형 AI 그리고 지금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 방학마다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기술을 좀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그 교수자 대상 강의는 여러분들 전공에 관련해서 지금의 생성형 AI, 다시 말씀드리면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X 과목, 그러니까 엑스퍼트 과목에 대해서 진행하는 교수자 분들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자분들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제출해야 될 것과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원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만 좀 인공지능에 특화해서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으로 좀 변환시켰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현재 있긴 하나 전 학과에 대해서는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아는 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분들 중에 머신러닝,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이 연구자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물론 물리학자와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가 협업한 그 과정의 결과물로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핵심은 지금의 우리의 기술이, 이 딥러닝, 머신러닝 이 기술이 전 분야, 그러니까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그리고 예술까지 융합을 촉진하는 어떤 촉매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제 융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대학이라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이 더 이상은 아카데미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 4년의 교육을 마친 후에 바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장착하는 장소로 좀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자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능력을 갖춰서 지금의 산업이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쓸 것인가, 그러니까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인재로 양성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 저희의 그 운영 원칙은 학과 중심의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혁신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원조해 드리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의 그 주체자 또는 책임은 학과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과 전공 특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계하신 그 과정을 컨설팅을 해드리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정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얼마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잘 탑재되어 있는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전공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활용하고 배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이 있는가를 제가 살펴봅니다. 물론 그 교수자 전공 핵심은 제가 당연히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기술적으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가,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겠죠. 실질적으로 이 과정은 23년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정교조 AI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 운영안 그리고 승인을 받았고요. 이거는 뭐 다 지나간 과거 얘기고요. 그리고 전체 학과에 대해서 일단은 설계가 완료됐거나 아직은 오픈되지 않았지만 전 학과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거의 90%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거는 뭐 찬찬히 들여다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 교수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요 개설 현황과 이런 그 지금의 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전공에 관련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탑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응용할 것인가를 좀 결정짓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우선시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본인의 전공, 즉 X 과목이 핵심이고요. 다만 그 X 과목을 AI로 어떻게 융합을 시키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AI 에이전트,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계신 챗 GPT나 클로드나 이런 AI가 서비스죠. 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API, 뭐 GPT API나 이런 빅테크 회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불러다가 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더 본인의 그 X 과목에 초점을 맞춰서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응용 또는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지는 않지만 저희 학교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러한 도구, 서비스나 플랫폼이나 또는 API나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고민이 있다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지금 그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과와 교수와 그리고 학생이 사실은 이 과정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교수자들로서 이렇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화시켰습니다. 즉 일단은 전제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적극 그 권장하는 혁신모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PBL이나 FL의 방식으로 이 과정을 수행해 나가실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는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과정을 설계했을 때 그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혁신적인 교수법,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교수법에서 쌍방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들한테 이제 저희가 그 제공하는 것은 평가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규칙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혁신교수법 운영에 따라서는 강의 수당이 지급이 되긴 하는데 최초 첫 번째 한번 지급됩니다. 학생들한테는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했을 경우 모니터링을 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또는 교수자들의 교수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제 기존의 이제 그 강의의 그 어떤 피드백과 유사하긴 합니다. 문항이 좀 다르고 방식이 좀 특별한 경우, 특별하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X 과목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디그리 과정은 AI 기초, AI 심화 그리고 AI X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외에는 AI 심화 과정보다는 AI 기초 과정으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기초 과목은 컴퓨터 사고 기반 기초 코딩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수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자분들이 만들어간 X 과목을 이수를 하면 됩니다. 심화 과목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 인문이라고 하는 K목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기초 심화 X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 이제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대한 어떤 증빙, 서티피케이트, 그 증빙 서류를 받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어떤 졸업장이 또 하나의 졸업장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교무처장님의 그 직인이 찍혀 있는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지금 여기 소개드린 요것은 호텔 관광 AI 연계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의 설계 구성이고요. 이것도 미디어 빅데이터 AI 융합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의 구성입니다. 여기 구성하신 요 내용을 보면 AI 심화 중에 여러 개를 옵션을 주고 학생들에게 그 중에 하나만 이수를 하면 심화 이수한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과목으로 픽스를 시킨 경우고요. 좀 옵션을 준 경우죠. 참고로 이 AI 기초나 AI 심화 과정은 저희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양 필수 과목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나머지 심화 과목은 이제 저희 학과와 컴퓨터공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주의 깊게 들여다 봐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관심이 좀 있다고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X 과목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첫 시간에 반드시 이 과정 이수에 대한 어떤 그 구조, 체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되게 번거롭고 귀찮으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학생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학기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교양 코딩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양 수업이요. 이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내세워서 반드시 이번 학기에 꼭 수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읍소의 메일이 좀 많이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이 그 체계가 홍보가 되지 않고 학생들도 뭐 저희도 바쁘죠. 저희도 바쁘고 학생들도 바쁘고 그래서 챙기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이 매 학기 개설이 되는 것이 아닌 과목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좀 유의 깊게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보틱스 AI 심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화 과목을 2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필수에 해당하는 과목도 있고 선택에 대한 해당하는 과목인데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에게는 이 체계만 잘 알고 있으면 X 과목 하나만 더 덧붙여서 이수를 했을 때 이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그러니까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정보만 제대로 취득을 한다면 저희 학교 모든 학생들이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이수증을 들고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과목 편성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학기, 2학기 개설되는 과목도 있고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이 있어서 자, 이러한 그 교과목 편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애초부터, 그러니까 1학년부터죠. 그렇게 나는 졸업하기 전에 AI 마이크로 디그리 몇 장은 들고 나가겠다라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필수 과목들은 어차피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수를 하고 X 과목만 하나씩 콕콕 집어서 이수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몇 장의 수료증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대학 전공 교과목 편성도 다음과 같이 편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X과목 설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전공에 부합하게 설계를 하시고요. 다만 최소 4주 이상의 AI 관련 이론 및 실습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의 X 과목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당연히 과하다 싶은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줄이시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기계학습 개론의 수업과 너무 그러니까 기계학습의 수업 또는 머신러닝의 수업과 너무 유사한데 그렇게 유사하게 설계를 하시고 끝부분에 전공 실습 이렇게 한두 차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X 과목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 주십사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리기는 합니다. 설계를 하시는 건 당연히 시작할 때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니까요. 누구나 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는 일이고, 다른 점은 이제 마치고 나서 수업을 마치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귀찮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 10분, 15분 정도만 할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X 과목의 활용 및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이 결과 보고서의 목적이지, 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무슨 뭐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대해서 저희 취지와 그리고 운영 현황,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과정을 설계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마치고 나서 하셔야 할 일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는데 그 전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주전공이 아닌 전공의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러 장을 들고 나간다고 표현했는데요. 예, 한 학생이 복수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과목이 복수 AI 마이크로 디그리에 지정되어 있다면 복수 과정에서 모두 취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AI 기초와 심화 과목 이수 구분은 소속 학과의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그 과목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하셨을 거잖아요. 그 기초와 심화의 어떤 과목들을 옵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좀 고지를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렸던 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혹시 진행하고 계시면 사실 상관이 없고요. 내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한번 나도 X 과목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유사 학과 또는 유사 그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참고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몇 개인가, 한 31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서울 소재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한 10몇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과 이렇게 한두 개의 과정이 아니고요. 전체 학교 차원에서 이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혁신적으로 진행하려고 있는 학교가 한 12,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 밖에서도 좀 홍보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전 학과에 적용이 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그게 또 힘든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라고 하는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델을 설계해야 돼, 또는 뭐 AI에 관련한 API 에이전트를 내가 잘 쓸 수 있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뭐 코딩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내 과목을 설계하겠다 생각하시면 사실은 전 학과가 이루어질 수 없죠.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는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단 한 과목이지만 자기 분야에 있어서 AI와 관련해서 자기의 분야가 어떻게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는가를 한 학기긴 하나 경험을 하고 나간다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다른 학생들보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경쟁력을 갖추고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됐잖아요. 홈페이지에 여기 학사 안내에 수업에서 맨 마지막에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안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 안에서 더 찾아보실 수 있고,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이제 AI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애들이 쓰는 것들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강의 진행하면서도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의견도 여쭙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또 그 교수제 교육 때는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그게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AI 에이전트를 쓰는 것이 저는 이제 앞으로 그것이 디폴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처음에 인터넷이 생겼을 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뭐 제가 연구할 때도 그랬고, 과제 내놓으면 막 그 안에서 지식인 찾아가지고 혹은 또 이렇게 열심히 막 블로그를 작성하는 친구들의 코드를 따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로 많이 제출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고도화되는 거죠. 저는 패러다임이 그냥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제미나이랑 퍼플렉스티를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그 학생증이 있으면. 그리고 저희는 아직 학교가 국내에서는 대학교 자체가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 스테이셔너리를 제공하듯이 이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재력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쓸 거라는 거죠. 아니, 쓴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 한다면 이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학생들이 저희도 포함해서 잘 쓸 것인가, 잘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저는 앞으로는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파트를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금요일 날 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에는 결국에는 자기와 에이전트와의 그 관계 맺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 항상 주지해야 될 것은 그 에이전트들이 정답을, 그러니까 진짜의 그 진실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제나. 왜냐하면 이것은 확률에 의한 생성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는 뭐 정확합니까? 100%? 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다만 다른 점은 저희들이 프로페셔널하게 갈 수 있는 건 그동안 많은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되어진 이제 그것이 논문이고 그것이 아티클이고 이러한 어떤 검증 그 역사가 있는 검증 체계 안에서, 교육 체계 안에서 저희는 학습을 해왔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반면 이 챗 GPT를 비롯한 AI 에이전트는 그들만의 체계를 갖고 있고 그 체계를 아무도 책임져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만들어내는 회사의 그 CEO들은 나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특히나 이제 엔트로픽 같은 클로드는 많이 논문도 발표하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얻은 잘못된 정보를 그들이 책임을 져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수님도 한 학기를 잘 수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너무 애들이 잘해요. 예. 웬만한 박사과정생들 이상의 역할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석사 애들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뭐 자료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그런데 교수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예, 저도 이제 현장, 그러니까 그 교실 안에서 정말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제를 더 이상은 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주고 던졌어도 애들은 너무 그림같이 만들어 오는데, 문제는 만들어 오는 건 전 상관없어요. 예, 애들한테도 챗 GPT를 쓰라고 했고,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했고, 문제는 자기가 알고 가느냐,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어디가 자기의 아이디어로 작성이 됐는가에 대한 그 반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이 발표하신 마지막 학생처럼 그건 정말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결과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저희 학교 학생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다른 교수님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실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수님들이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 학생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챗GPT를 예로 들면 무료에서부터 220불에 이르기까지 3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생, 석사, 박사에 둘 수 있는데 결국에는 유료 버전 쓰는 애들이 더 잘 만들었잖아요,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가. 예. 그래서 어떤 학생이 뭐 200불짜리를 쓴다고 해서 정말 그림 같은 결과를 갖고 온다고 해도 저는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의실 안에서의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 예로 들면 그래서 저는 다시 손코딩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을 보거나 애들을 테스트할 때 발표를 시키거나 혹은 만약에 코딩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손코딩을 시키거나 아니면 과제 같은 경우도 집에서 충분히 해오고 차라리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현장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코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딩을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디버깅 할 수 있으면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제 해결을 그들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은 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저희 이제 학교 입학처랑 연계 그 사업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특강을 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애들한테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학생이 바로 대답하는 게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적으라고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하기 싫으니까 한 말이긴 한데 저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든 이유는 그 기술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생겨난 우리의 시간을 더 고민하고 또는 뭐 더 건강하게 뛰어놀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발전적으로 하라는 거지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닌데 역으로 애들한테는 오히려 생각할 기회를 더 뺏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계에서 좀 더 각성하고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도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타 문의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발표는 제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의 박의빈 선생님이 다 맡아서 일을 잘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의빈 선생님한테 문의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1시간가량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